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8월 27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또 재테크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고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차라리 외국인들이 환율이 조금 방어가 되고, 환율이 방어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시장은 차라리 밀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외국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빨간색으로 놓고 볼게요. 조금 굵게. 네, HTS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시게 좀 보신 게 좋아요. 자, 외국인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단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매도하는 부분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걸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쵸? 근데 하나 이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좀 당겨서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물을 사는 거하고 선물을 사는 걸 비교를 해보면 현물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선물 사는 것보다는. 근데 일단은 뭐 선물 쪽에서라도 지금 순매수 일단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선물에서는 4,300계약 정도 순매수 해주고 있으니까 뭐 나름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환율을 보면 최근에 우리 원화 자체가 약세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했었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 약세라고 설명해 드렸죠. 약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사기보다는 팔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일단 구현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수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 수출을 계속 이제 수출 좀 증가를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을 하면 일단 물건을 주게 되죠. 그리고 달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월급을 줄 때는 달러로 줄 수가 없으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겠죠. 사실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화 강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일단 금리도 인상을 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수출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더 방어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좀 살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 쪽에서라도 지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좀 방어가 되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위쪽으로 조금 방향성을 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때 우리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가격권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12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120포인트가 깨지면은 깨져서 이거 돌려내지 못하면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단 해드렸었는데, 글자가 너무 작네요.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312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딱 출발할 때 어제 미국 시장이 밀려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일단 3120포인트 밑에서 딱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곧장 문자를 보내드린 거는 무슨 문자를 보내드렸냐 하면, 시장이 일단 조금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는 있지만, 기준선으로 봤을 때 일단은 3106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은 한번 깨졌다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분 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흐름을 잡고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일단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완전히 돌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강세 보였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3132포인트가 돼요. 시장 계속 대응이에요. 3132포인트가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 3132포인트
3132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시장 강세 부분의 마인드를 일단 유지를 한번 해봅니다. 유지를 하는데 이번 반등 자체가 위쪽에 보이는 3160포인트 3160포인트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16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은 시장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잡힐 가능성이 있죠. 이건 아직 끄면 안 되는 추세인데 뭐 그렇게 잡힐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사실은 이제 거래소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에요. 좀 나은 모습이고, 아까 이제 60분 봉상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전혀 깨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깨지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추세가 약간 좀 어그러져 있는 모습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제 그 만들어놨는 저점 자체가 이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아직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1027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1027포인트 정도가 되죠. 1027포인트 돌파 안착이 일단 필요합니다. 요거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1025.92포인트로 일단은 1027포인트 단기적인 저항 근처에 거의 뭐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때 수소 관련된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좀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인다면, 일단 경기 자체가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산업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 무조건 해야 되는 산업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탄소 국경세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 소위 말해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 방송을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할 때 그래서 OCI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드렸습니다. OCI는 오늘도 일단은 한 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OCI하고 같은 부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오늘 3% 강세 일단 보여주고 있죠.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장중 방송할 때 한 분이 이제 CS 윈드 얘기를 한번 해주셔서 저 역시도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친환경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수소로 가는 행보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광으로 만약에 이걸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냥 450배 정도 이상 450배 정도 되는 부지가 필요하고요. 풍력 발전으로 원자력 부분을 대체를 하려 그래도 한 50배 정도 되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수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발전을 했던 부분 자체는 이게 그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 그냥 계속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흐리고 비가 조금 오는데요. 이러면 태양광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으로 이 부분을 대체를 하려 그러면 ESS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야 이거를 갖다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폐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지? 라는 얘기가 벌써 논의가 되고 있죠. 이 부분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소, 전기 분해를 이용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이런 식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 조금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태양광 풍력하고 수소를 따로 보지 마시고 결국은 태양광 풍력 수소가 같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께서 이제 수소 관련된 회사를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청정 수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또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업적을 이번 정부가 거의 이제 끝이 나가니까
업적 중에서 수소 부분은 하나 만들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조정을 받든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고 추세가 전환이 되면 그때마다 좀 공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저희 가족분들하고 수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살짝 깨서 아마 좀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를 해두시고 향후에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 내용 업데이트는 또 다른 그 시간을 이용을 좀 할애를 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일단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